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몇몇 알트코인들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에서 50% 정도까지 시세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이 하락장인지 불장인지 잠시 헷갈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상승세를 보인 코인들 가운데 샌드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6월 말 비트코인 하락으로 난리가 났을 때부터 시세를 봤더니 보름새 2배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요즘 NFT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디센트럴랜드를 비롯한 NFT 코인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시세를 받고 있는 샌드박스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늘 그렇듯 종목 추천은 당연히 아니고 NFT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최근 시세를 받고 있는 미들캡 사이즈의 종목인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볼 가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샌드박스는 이미 단기적으로 시세를 받은 상태이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횡보 또 하락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오르고 있다고 덜컥 들어가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매매 행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샌드박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6월 22일 172원까지 떨어졌던 샌드박스는 7월 13일 오후 5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여일 동안 3배 정도 시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상승세를 받은 알트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NFT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복세를 제작하는 게임 더 샌드박스에서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제작사 더 샌드박스는 아르헨티나의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로 2021년에 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샌드박스는 제작자가 블록체인에서 복셀 자산과 게임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가장 유망한 10가지 블록체인 게임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게임 속에서 자신만의 복셀 게임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셀 아이템과 캐릭터를 사용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복스 에딧, 아이템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 메이커입니다. 샌드박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스 에딧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복스 에딧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만의 3D 콘텐츠와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고 이것들을 NFT로 변환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유형은 슈팅 게임부터 RPG, 어드벤처, 배틀로얄 등 다양한 종류가 포진해 있습니다. 복셀 에디터 소프트웨어인 복스 에딧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게임에서는 유저가 자신이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혜택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샌드박스는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답게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NFT로 변환할 수 있는 컨셉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유저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고 실제로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샌드 토큰입니다. 샌드 토큰은 더 샌드박스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로 사용자는 이 샌드 토큰을 통해서 NFT 형식의 다양한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샌드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 메이커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상 공간인 랜드를 소유할 수 있고 이벤트 개최, 게임 호스팅 등이 가능합니다. 랜드를 대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이 샌드박스 내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맵의 랜드는 모두 116만 6,464개입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자산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자신의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한 뒤에 가치를 높이거나 또 대여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의 수익 구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따라서 샌드 토큰 역시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ERC20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가스비 수수료는
플랫폼이 지불을 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2021년 7월 13일 코인 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억 3천만 달러로 전체 랭킹은 117위입니다. 시총 사이즈는 디센트럴랜드급은 아니지만 미들캡 사이즈로 대표적 NFT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시장은 새롭게 생겨나는 마켓으로서 엄청난 확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8배나 성장한 것만 봐도 NFT의 확장 속도는 예상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저작권 이슈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박진영이 두나무와 함께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통 메타버스 NFT 대장 종목을 언급할 때는 디센트럴랜드나 칠리즈, 또 엔진코인, 세타 토큰 등이 언급되는데 샌드박스 역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이는 NFT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지금 막 내 트위터 계정을 설정했다 이렇게 올린 첫 트윗에 대한 소유권이 무려 33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유일하게 꺾었던 대전을 담은 디지털 파일은 2억 5천만 원, 또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가 그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NFT 그림은 무려 65억 원에 낙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NFT 그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거품이 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인들의 NFT가 비싸게 거래된다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인터넷 세계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어 온 저작권 이슈 등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NFT 기술 자체는 물론 해당 종목 또 그 추이는 코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차트 속에만 집중을 하다가 세상의 이런 큰 변화의 틀,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 또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구글이 지금처럼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빨아들일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을 고려해보면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훨씬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샌드박스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저 역시 그동안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고 이번에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을 공유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FT의 확장성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